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박성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2022학년도 경기도 지역의 음악교과 임용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다양한 합격 수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 또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성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타고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박성선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커리큘럼과 교재 구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박쌤 커리큘럼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커리큘럼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양음악 중에서 성악을 전공하였고 대학교에서 교직기술을 통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총 공부 기간은 4년인데 1년, 2년, 3년, 4년 중에서 1년과 2년은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였고 3년, 4년은 박성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점수를 받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60점, 그리고 재수 때 똑같이 60점을 받았습니다. 1년을 더 공부했는데 단 1점도 오르지 않은 점수에 굉장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때 저의 동기 중 한 명이 초수 만에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한번 박성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들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학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옮겨 또다시 1년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저는 마침내 84.67이라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60점에서 84.67로 급격히 저는 박쌤 수업을 1년 동안 열심히 듣고 마침내 84.67이라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즉, 기존에 꼼짝도 하지 않던 60점에 머무르던 점수가 갑자기 1년 만에 25점가량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때 저는 2차의 문턱을 넘지 못해 0.33점이 모자라 최종 불합격하게 되었지만 올해 마침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점수가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박성선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0점을 받았을 때 과연 공부를 안 해서 60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학원의 커리큘럼이 저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특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이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생님들께 저는 이 영상으로 도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박쌤의 커리큘럼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길래 저에게 25점의 점수 상승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심리적 안정, 이 3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과 내용의 구조와 기출 기반의 커리큘럼은 학습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출 기반의 커리큘럼과 적은 자료로 풍부하게 학습하는 그러한 수업은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효과적인 것과 또 효율적인 것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기간의 레이스인 만큼 멘탈 또한 지켜주어야 합니다. 박쌤의 복주머니 학습관리 시스템과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내용은 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 학습입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점이 3월부터 시작된 심화 자료가 10월까지 끝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얼른 시험 범위를 알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안정감이 생기는데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10월에 처음 받을 때 무척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박쌤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깊어질지라도 핵심 내용은 1월에 배우는 것과 11월에 공부하는 것이 같다라는 점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에 기출문제반을 통하여 전반적인 범위를 한번 훑습니다. 이때 당연히 처음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한번 훑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을 통해서는 교과서 분석반이 진행되는데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학적인 부분을 한번 싹 훑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또 기존과는 달리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주신다고 하시니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마인드맵 심화반이 운영되는데 이때 마인드맵을 교재로 하고 또 다양한 개론서 등을 통해서 내용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도 1월에 배운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정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점점 더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박쌤 커리큘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반이 진행됩니다. 문제풀이반은 임용시험의 전 범위 내용을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인출은 필수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문풀반은 굉장히 촘촘하게 암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신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메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풀이반을 통해 전 영역을 골고루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반은 그동안 범위를 나누어 공부했던 것과 달리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실전 연습을 위한 시간이고 이때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실수를 고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1월부터 시험을 보는 11월까지 기출문제반, 교과서 분석반, 마인드맵 심화반, 문풀반, 그리고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나선형으로 반복과 심화를 거치면서 내용을 안정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박쌤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까지 한두 번 회독한 사람과 1월부터 차근차근 핵심 내용을 반복하되 조금씩 정교화해 나간 사람과 시험에서의 안정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칸에 제가 각 반마다 필요한 교재를 적어놨습니다. 1월에 올킬 기출문제집과 전격정지 3권을 구입하셨을 텐데요. 1월에 사용한 두 교재가 과연 언제까지 쓰일까요? 정답은 11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쭉 함께하는 친구 같은 교재입니다. 저는 시험장에 전격정지 3권을 들고 갔어요. 1월에 벌써 임용시험 전 범위를 알다니 얼마나 마음 편하고 감사한가요? 저는 여기서 박쌤께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수강하였습니다. 1월에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되 예고 교과서 그리고 마인드맵, 개론서의 내용을 전격 종지에 단권화하는 것입니다. 문풀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개론서와 예고 교과서 등 각종 서술식 글에서 박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빈칸을 뚫어놓거나 서술식 답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인드맵과 개론서, 예고 교과서 내용을 전격종지에 단권화한다면 벌써 시험 범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필기하여 전격종지를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였습니다. 한번 합격수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인드맵으로 단권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쌤 커리큘럼의 장점 두 번째로는 내용의 구조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개론서의 줄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이 많은 글 중에 어떤 것이 핵심 내용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는 싶은데 뭘 외워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박쌤 수업을 들으면서 마인드맵을 만나고 이것을 암기하면서 그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마인드맵은 보시다시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역시 키워드 채점인 점을 아실 거예요. 이 마인드맵을 한번 암기를 한다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론서를 읽으면 전보다 훨씬 분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박쌤은 개론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TV 화면에 마인드맵을 띄워두시고 키워드를 쭉 훑으신 다음에 개론서 수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개론서를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핵심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저는 이 시기 때 마인드맵을 백지 쓰기 하는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마인드맵 백지 쓰기로 아마 25점이라는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단할 것은 없고 이 큰 마인드맵을 쪼개서 암기하는 것인데요. 한 번에 전체를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우실 거예요. 자, 먼저 가운데 있는 제목을 한번 보면 르네상스 초기 중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가장 상위에 꼭지에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음악적 특징, 영국 음악, 부르고뉴 악파, 플랑드르 악파, 그리고 모테트의 변천. 이 6가지의 꼭지를 한번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6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르네상스 초기 중기에 해당하는 서랍이 머리에 완성이 된 것인데요. 이 서랍을 하나하나 채우면 됩니다. 이 6가지 꼭지가 암기가 되었으면 자, 1번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가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해당하는 하위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를 할 건데 자, 이거를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왜냐면 암기가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필사하듯이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자, 종이에 그냥 펜으로 따라 쓰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바로 즉시 타이핑을 하거나 종이에 쓰거나 해서 안 보고 바로 인출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전에 보고 썼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서 인출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로 인출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으로 가서 이 하위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또 보고 쓰고 또 바로 인출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쓰고, 보고 암기하고, 보고 쓰고 암기하고, 보고 쓰고 암기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전체가 다 완성이 되면 한번 마인드맵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에 인출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없고 또 나름 잘 인출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암기를 해보시면 이 3월부터 6월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서양음악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마인드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르프고, 이건 국악사, 또 이건 중세. 이거 아까 같은 마인드맵이네요. 또 국악은 천년만세 이런 식으로 각 주제별로 마인드맵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인드맵 암기하면 좋은 게 해당 키워드를 생각을 했을 때 마인드맵을 암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쫙 머리에 펼쳐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그 중에서 골라 쓸 수가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의 답은 무조건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시험 때 긴장도 하지 않고 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쌤 커리큘럼의 장점은 내용을 구조화해서 머리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들었던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그냥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답을 불러주는 그 정도로만 다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임용시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중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됐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고 그 중요한 내용에서 또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출의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박쌤 수업을 들으면서 박쌤께서 1월 시작부터 11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출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기출을 읽어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2016년에 나온 국악 문제인데 여기서 악곡면과 악기가 잘못 연결된 것으로 문묘, 재래악이 제레인데 오타가 났네요. 문묘, 재래악의 방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지만 사실 그러면 나머지 악기 편성은 다 맞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 대치타, 굿, 종묘재래악에 해당하는 편성 악기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노란 표시로 중요하다? 다른 데서 좀 생각하기 어렵다 싶은 것들은 스티커를 붙여두는데 여기서 향필이, 대금, 해금, 장구 그리고 징, 신화위와 같은 편성이죠. 사면육각과 징이 함께 포함되는 편성이 굿에 해당한다는 점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기출문제를 샅샅이 보면 분명히 언젠가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문제를 훨씬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소름이 돋았던 게
그 풍물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똑같이 객관식 기출 지문에 있었던 걸 아시나요? 그래서 기출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너무나 자명합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면 이거는 ICT, 은교로는 ICT 부분인데 전 여기서 언제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이 정보 안내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확대된 점도 고려했을 때 여기서 여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답은 따로 체크해두지 않았는데 1번이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에 수업 자료와 정보의 출처 과제를 올려주셨잖아요. 시간이 절약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말을 하는데 교사가 정보 안내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보 탐색이나 자료 제작 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정보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 정보 안내에 대한 효과도 챙길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숙지를 해두어야 하고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박쌤께서 문풀에서 다 다뤄주시거나 전격동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에서 여러 번 접하면 더 지식이 건고해지니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기출을 봤어요. 여기서 미디도 보면 여기서 다 미디에 정의가 나오고 그럼 이거 암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단점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단점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기출을 보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 음악성도 분석을 해보고 이런 일무와 관련된 기출 문제도 2019년 문제인데 일무 정의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뜻 알아두고 8일무 이거는 흔히 알고 있지만 6일무는 그 종묘제례학의 역사를 보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일무가 나중에 힌트라든지 답으로라든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해금 문제도 자, 여기서 제가 체크해둔 게 유우춘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시험에 나온다면 해금이라는 악기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문제였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찬찬히 뜯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도 많고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이 명료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출 문제를 경시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박쌤 커리큘럼의 장점 중에 4번째가 적은 자료로 풍부한 학습이 가능하다를 제가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전격 존재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B5 정도 크기라서 A4 용지보다 작고 안에 내용이 촘촘하지도 않아요. 악보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두껍지도 않으니까 이 작은 3권 안에 정말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수강하면서 교과서 내용도 단권화하고 개론서 내용도 중요한 것들 단권화하고 또 화성 대위 내용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름 중반에 그거 프린트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1월에 산 책 안에 이 화성 대위 내용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화성 대위 내용도 다 단권화하고 문풀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단권화하면 막판에 이 단권화된 자료만 보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이 전격 송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을 했으니까 제가 단권화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생겼고, 자, 여백도 많고 약보도 있고, 이 페이지가 조금 빽빽한 편인데 안 그런 페이지가 더 많아요. 이렇게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고, 자,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또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물론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수 있지만 또 저의 지식의 이해라든지 정교화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거나 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성 내용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 통론 내용도 있고, 통론 내용도 다 빠짐없이 있고, 자, 국악, 고학보랑 이 기호법 파트도 다 있고, 그래서 종묘제례학 같은 경우 없는 내용은 다 문풀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 통해서, 또 제가 프린트,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였는데 프린트해서 다 붙여놓고, 이런 마인드맵도 제가 따로 붙여놓기도 하고, 이거는 이 음교론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로 필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책만 잘 숙지를 하면. 코다이 교수법 쪽이고, 고드는 그 기초랑 총론에서 약간 내용이 다른 것들이 지금 퍼져 있는 게 좀 힘들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마인드맵으로 말을 묶어서 이렇게 딱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서양 기보법인데, 자, 이렇게 들배에서 알게 된 내용 붙여놓기도 하고, 이거는 바로크네요. 자, 바로크에는 되게 예고 교과서가 바로크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뭐 들배도 좋고 이런 데 단거나 다 해놓고, 구조화해서 다 색깔 칠해놨고, 이거 기출이죠.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다 전격통지에 들어있는데 기출 기반으로 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이 얇은 책에. 자,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서양 음악사가 서양 음악사 흐름대로 쫙 진행이 되는데, 각 시대에 끝나는 부분에 제가 조금만 지금 발췌를 해왔는데, 작곡가별로 목록이 추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곡이랑 제가 이제 추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쫙 작곡가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막판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격종지를 단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박쌤 커리큘럼의 장점은 복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앞서서 1, 2, 3, 4번은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복주머니는 정서적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 같은 건데, 박쌤이 이렇게 글을 주 3회 정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는데, 여기 명언 같은 것이랑 함께 박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그럼 그 댓글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적는 거예요. 그럼 답글로 피드백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끈끈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박쌤 클래스가 좋은 게 서로 되게 돈독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챌린지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해서 저도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 댓글 달고,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 그리고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드신 선생님들은 이런 데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강사분들도 많은데 박쌤은 따뜻한 이런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쌤이 글을 올려주세요. 이거 최근에 올려주신 건데, 자,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 이론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있던 스트레스도 없애는 방법은 시작한다. 어려운 일 쉽게 만들면 함께한다. 뭐
비교 안 하는 방법,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명언들을 올려주시면서 짧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이거는 복주머니 중에 하나 제가 가져온 건데,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가장 심술궂게 얼굴을 찌푸릴 때 휘황찬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처칠이란 얘기였고, 그러면서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런 힘나는 말, 응원의 말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이런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드디어 내일이네요 하고 시험 전날 올려주신 건데 찡하네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박쌤도 복주머니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만큼 또 수험생도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 잘 못한 날도 있었겠죠? 지쳤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화이팅 응원도 해주시고, 이제 제가 지역을 경기로 결정한 날이네요. 그래서 뭐 어디를 하든 잘 해내실 거라 믿어요. 이러면서 제가 뭐 이것저것 무슨 얘기지? 뭐 감사 인사 이런 거 하면 뭐 화이팅 믿어요. 남친은 좋겠다. 뭐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장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내용을 꼽아봤어요. 자, 단권화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용은 습득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시험에 임박하면 노랑지나는 찌라시가 많이 돕니다. 어떤 교수가 시험 문제대로 들어가셔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도는데 거기에 흔들렸거든요. 저는 초수와 재수 때. 근데 왜냐면 이제 한 10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내용과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생겼다는 불안감에 멘탈 유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쌤은 마지막에 자료를 막 남발하는 거를 지양하세요. 그래서 있는 자료 안에서 꼼꼼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마지막에 앞곡집 정리랑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거 정리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많이 출제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콕콕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게 다 기존에 봤던 자료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싹 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점으로 제가 꼽았어요. 자, 마지막 챕터인데 자, 제가 교재 활용 방법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이 전격 종지랑 기출문제랑 마인드맵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나머지 위주로 한번 활용 방법을 볼게요. 자, 예고 교과서인데 저는 교과서를 임용 준비할 때 교재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도 못했고 교과서를 볼 생각도 못했어요. 초수 재수 때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가 학생들이 알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집필한 건데 당연히 임용시험 교재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교사가 될 사람들인데 교과서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중에서 예고 교과서는 일반 교과서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임용시험에 그 어려운 정도,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고 교과서를 박쌤이 교과서 분석반의 교재로 사용하시는데 그때 열심히 읽어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알게 된 것들만 좀 형광펜을 쳐놓은 거고 초보분들은 그냥 구조화해 나가시면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날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박쌤이 알고 계시고 그것도 다 정리를 해주세요. 파이널 코국 때도 주시고. 자, 이렇게 저는 예고 교과서를 이렇게 받고, 자, 이거 뭐 중간 목소리, 뭐 낮은 목소리 이런 거는 언젠가는 받긴 받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두고 나중에 또 외우려고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 국악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국악사는 그냥 예고 교과서 2권으로 끝내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고 교과서 너무 잘 나와 있고, 자, 이 예고 교과서는 박쌤이 예고 교과서 기반 국악사 문제들을 문 풀 때 진짜 많이 주시는데 그때 아마 힘드실 건데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진짜 모의고사 때 자신감 가지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론서인데 개론서는 제가 앞에 다 컬러링 했던 게 이 순서대로 위계를 정해서 제 나름대로 규칙인데 유튜브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라색으로 칠하고 점점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자, 이 앞에 대단원이 있었을 거고 이 연두색 부분은 뭐 명로와 이렇게 있고 그 하위 부분을 분홍색으로 중요한 부분에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체계 교육과정 부분인데, 자, 이런 식으로 개론서를 읽어나가고, 개론서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교재를 이렇게 읽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지식이 체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쌤이 개론서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 요약을 하면서 읽으라고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하고 또 읽으면서도 내용 습득이 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구조화를 해나가면서 읽었고, 자, 음교론이고 이건 들배고, 자, 컬러링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 법한 거는 이렇게 해두고 스티커도 붙여두고, 자, 이런 거는 옆에 요약도 하고 뭐 이런 번호도 붙이고, 이건 아마 수업할 때 번호를 직접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개론서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이런 메모도 조금씩 하면서 개론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유출하고 싶지 않은데 박쌤 클래스의 서양 음악 악곡집인데, 자, 이렇게 악보 있고 옆에 개론서 설명이 있는 그런 교재 보셨나요? 저는 초수 재수 때 그 수강한 선생님께서 이 악보만 있는 교재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악보만 보고 음악을 그냥 외워서 사실 포인트도 모르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봐가면서 악보를 읽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에 악곡집을 파이널 코국 때 몇 개 찝어주셨는데 그 이번에 짜임새 부분이랑 총보 읽어내는 거랑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반인데 문제풀이 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개론서에 있는 둘배에 있던 것 같은데, 개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박쌤이 발췌를 하셔서 빈칸을 뚫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을 쓰는데 이거를 회독을 4번 이상 하면 박쌤이 시험 붙는데 무리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운에 따라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 단어를 채우는 거로 만족이 안 돼서 박쌤이 수업 시간에 히든 문제라고 하셔서 중요한 부분들
사실 이 빈칸보다 또 중요한 것들을 찝어주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는,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는 펜을 사용해서 또 따로 인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풀을 계속 회독하다 보면 개론서를 여러 번 읽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을 읽게 되니까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 따로 인출했고, 네, 다 구조화해 나가면서 악보도 보면서 계속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악보에 이게 답은 없지만 이런 악보가 나오면 어떤 장단인지도 제가 따로 인출을 하려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고, 이런 거 이제 기출이었잖아요, 내들음. 이런 것도 한 번 더 인출하려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구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쌤이 찝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문풀 안에 있어요. 그 문풀의 범위가 문풀이 임용 시험의 평가 영역 분류표에 나온 모든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영역의 문제를 풀고, 만약에 그 영역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면 그 영역이 자기한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여러 번 회독하고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악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악사 여러 번 봐서 나중에 자신감 있게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국악기 이런 것도 발목 같은 거 다 인출하려고 가조랑 따로 뚫어놨고,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출된 건데 이런 서술형도 있어요. 서술하시오. 앞에는 빈칸 뚫기고 뒤에는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서술형 문제도 어려운 것들이 어렵지만 이게 꼬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다 놓치지 않고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반에는 기존에는 범위를 나눠서 공부를 했다면 모의고사 반은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돼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리고 박쌤이 문제도 좀 어렵게 내시는 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박쌤은 좋은 게 석차를 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게 저의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너무 잘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복습에 초점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모의고사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 실수 줄이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서술하는 방법, 그런 거 숙지하기, 그 다음에 수면 관리입니다. 몇 번 문제를 풀 때 이 분침과 분침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저는 몇 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답지의 한 페이지를 완성했을 때 몇 분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는 제가 글로 쓴 합격수기에 사진을 첨부해 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지를 그때그때 메모해두고 시험 전날까지 그걸 차곡차곡 누적해서 메모를 해두고 시험 전날이랑 시험 볼 때 그걸 보고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실수를 10점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합격한 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초수 때는 모르고 문제를 한번 쓱 보고 답지는 아직 작성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번 맛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문제를 풀었는데 저한테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안에서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문제 풀고 바로 답 쓰고 두 번째 문제 풀고 바로 답 쓰고
이렇게 박쌤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연습을 했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면 나 말고도 다 어려울 거기 때문에 과감히 이제 작게 메모를 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메모를 안 해두면 밀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돌아와서 다시 풀면 또 풀리거든요. 이번에 소재 토카버트 문제가 저도 처음에 풀리지 않았는데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풀고 뇌가 조금 긴장을 덜 한 상태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그 순서나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 모의고사 때 다 연습을 해두시면 좋고 수면 관리도 모의고사 때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 전날 내가 몇 시에 잤을 때 뭐 가장 잘 풀린다든지 저도 수면 관리를 아주 잘한 편은 아니지만 이때 아니면 이때는 진짜 연습을 해야 되는 때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실수 없이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또 박쌤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네, 저는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알고 해서 자신에게 맞는 강사 커리큘럼을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서 수업 기간을 짧게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